아까 신장식 의원께서 F4 회의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12월 3일 날 한 번 있었고 12월 4일 날 아침 7시에 있었죠. 예. 12월 3일 날에는 무제한 유동성 공급한다라는 보도자를 내셨고 12월 4일 날에는 7시에 주식시장을 열지 말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그랬죠. 예.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 뭡니까? 시장 수요에 따라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누구에게 공급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는 한국은행이 궁극적으로는 공급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시장에 공급하는 거죠? 시장을 한다는 경로는 결국 은행이나 또는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금융기관이 그걸 실물 부분으로 나가는 그런 겁니다. 결국은 수요가 어디서 있지 않겠습니까? 자금에. 그걸 갖다 결국 제가 예. 묻고 싶은 게 예. 무제한 공급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그 무제한한 표현이 조금 뭐 과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무제한 공급 불가능하죠. 그거는 시장이 수요가 있으면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그럼 무제한. 그렇게 해야죠. 예. 그래서 조금 과했다는 표현을 말씀드립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아니, 다만 RP제도 특성상 적격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무제한 공비란 그날이 말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무제한 공비란 말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의원님. 그날이 어떤 날인지 예.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심을 한 거예요. A4 지시 문건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ABB를 조속히 확보해서 보고할 것이라고 지시사항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읽지 않았다기보다는 12월 3일 날 F4 회의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다음날 아침 7시에는 그 방안을 가져오기로 한 거 아닌가 서로 간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그 쪽지 내용을 보면 이게 금융 관련된 데서 모인 거 아닙니까? 기관들이. 근데 그거는 금융 쪽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 새벽 사이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내란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내란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을 하신 것인지 여전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그거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거는 내란 국조 때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가상금리에서 4개가 부당하게 들어가 있다고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고 그 중에서 예금보험료하고 지급준비금은 은행 모범 기준에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개가 문제되고 있는데 기금출연료하고 교육세입니다. 교육세는 그 필요성 때문에 제가 접었습니다. 지금 쟁점은 기금출연료인데 기금출연료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죠? 예. 여기에 대해서 지난 국감 때 제가 여쭤봤을 때 이 기금출연료를 은행이 다 부담하면 보증부대출이 축소되거나 다른 형태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대하셨는데 그래서 전부를 은행에다 넘기는 게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접점을 좀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은행이 보증부 대출로 얻는 이익과 기금 출연료 부담 사이에서 접점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게 접점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그 구조를 이해하고 예.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기금 출연료는 누가 냅니까? 은행이 기금에다 내는 겁니다. 예, 근데 그 기금 출연료를 다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 중소기업이 다 떠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은행은 이자도 받습니다. 거기서 이자가 3.4조나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고가 나면 무위험인데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의 변제를 또 보증기금에 세줍니다. 완전히 안전한 영업활동입니다. 그것으로 3.4조를 버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대출 그 기금 출연료까지 다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손해볼 게 너무나 하나도 없는 땅 짓고 헤엄치기다. 그래서 이걸 절반 정도로 좀 바꾸자라고 법안을 냈고 여기에 대해서 은행연합회에서도 다 동의했습니다. 벌칙 조항만 좀 빼면 좋겠다. 다 동의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입장 저는 그 기본적으로 대출 금리에 어떤 거는 넣고 어떤 건 빼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모범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한번 가이드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첫째로는 법에다 넣어서 이것도 하나의 가격입니다. 가격인데 어떤 부분은 넣고 어떤 부분은 빼자라는 것을 법에서 정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이제 저 유보적인 입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정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그 지난번에 뺀 예금 보험료나 이런 부분은 대출을 받는 사람이 혜택을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 대출 금리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건 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혜택을 받는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모르겠습니다. 50% 몇 프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또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12월 4일 날 주식시장을 아침에 열지 말지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왜 고민하신 겁니까? 그 주식시장을 열면 폭락할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폭락의 우려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밤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 정보가 시장에서 모든 정보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알려지는 게 제가 중요한데 말씀드리는 그 부분 것은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계엄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정책자금 부실률이 1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연체율이 작년에 비해서 2배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같은 논리를 얘기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1.5조 원을 줄여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은행이 스스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당한 전가를 절반 정도는 좀 나가보자고 하는 거고 은행들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과 서민들 어려움 고민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법에서 그 그러니까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건 넣고 이건 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의 작년 이자가 얼마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34조입니다. 은행은 계속 벌고 있습니다. 시장에다가 맞춰놓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